언제리시오 자 언제리시니 고지지근하시오 감히 수통하소서 위길. 안녕하십니까. 담원 김성수 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후생, 닭띠가 되겠죠. 닭띠의 간지작계법을 통한 주역 운세를 풀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자께서는 특히 이제 이직을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직과 관련해서 더 심도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질문자님, 기후생이죠. 기후생의 1969년생이 되겠습니다. 올해 나이로 55세가 되고요. 닭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질문자 1969년생의 그 2023년 계묘년에 간지작계법이라고 하죠. 간지작계법을 통한 주역 운세를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간지역, 이걸 이제 간지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간지역이라는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자, 간지역인데요. 이 간지라는 거는 천간과 지지를 의미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기유라고 했습니다. 한번 내려볼게요. 기유생이다라고 할 때 이런 천간과 지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간지를 소위 말해서 역으로 치환한다. 주역으로 치환을 시키는 걸 가지고 간지작계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는 주역의 괴상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곤지가 되고요. 유는 태택이라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해서 위례 지는 소위 이제 이거를 토라 이렇게 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태는 이제 못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이 담겨 있는 그런 못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택님이다 이렇게 괴명으로 지택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근데 올해는 이제 이 바로 기후생의 본계는 지택님계인데 여기에 올해는 계묘년이기 때문에 이 묘에 해당되는 조를 변화를 시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음이죠. 이렇게 괴상의 모습이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어져 있는 실선으로 이어져 있는 이렇게 양괴로 바꿉니다. 양효로 바꿉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요 음효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양효로 바꿉니다. 바꾸면 본래 위에 있던 이걸 상괴라 하는데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걸 곤지라 하고 바로 하괴라 하는 아래에는 이렇게 음이 양으로 변했기 때문에 요거를 건이라고 이렇게 하늘이라고 건이라고 요거는 땅이라 해서 지라 하고 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천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이것이 바로 기후생 즉 1969년생의 2023년 계묘년의 운세의 괴가 지천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이렇게 7월생과 4월생 지금 오늘 질문자님께서는 이제 7월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7월생과 4월생 그러니까 4월생의 괴는 옆에 보시면 이렇게 보면 수천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기후생이라는 간지를 주역의 괴상으로 표현하면 지택님께가 되는데 그것을 올해 계묘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지천태라고 합니다. 이 지천태 중에서도
7월생과 4월생에 해당하는 운세의 괴가 수천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수천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문자님의 올해의 운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수천수의 괴를 본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천수라 했습니다. 이 수천수라고 했습니다. 이 괴상을 살펴보시면은 요 위에 있는 괴상이 이거를 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이란 뜻이겠죠. 요 밑에 아래는 이게 이제 천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은 문자 그대로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물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일구하면 이렇습니다. 미룬 부르지상이요 설중매탄지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밀운 먹구름은 빽빽하다는 게 맥구름은 빽빽하다 그러니까 비구름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우 정작 비는 내리지 아니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비가 막 내리려고 하는 그런 형태이지만 실제로 비는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라는 거는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기다려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설중매탄지라고 합니다. 눈 속에 매화가 터질 탄자인데요. 막 꽃봉오리가 막 터져 나오는 그런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밭 가운데잖아요. 설중에 눈 사이에 매화가 꽃을 이렇게 꽃망울이를 이렇게 터트리는 그런 형상이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곧 더 큰 눈이 오거나 더 기온이 하강하게 되면은 자칫 또 얼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이것도 마찬가지로 때가 아직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때가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수천수에는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이 수라는 것이 때가 이르다, 즉 기다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효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효가 여기는 기호로 만약에 굳이 호불호를 표현한다면 삼각형, 동그라미 또는 가위표, 또 보통 또는 이렇게 동그라미 또는 삼각형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듯이 그러니까 이 기다리다의 의미가 좀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있고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고 그 기다림이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는 뜻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현재 운은 그렇다면 어느 때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괴는 그러니까 물이 쉽게 말해 감이라 그러는데 이걸 물이라고 해석하면 물이 구름이 하늘에 있으나 그러니까 물구름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비를 품은 구름이 하늘에 있지만 정작 비가 아직 내리지가 않는다라는 뜻이 이제 이 괴의 가장 상의입니다. 그래서 수는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기다림을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그래서 이 현재 오는 수라는 건 현재 때는 바로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래서 때가 안 되어 조급하기도 한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나가서 현재 운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효사라고 합니다. 구호 이런 걸 효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효사라 이러는데 이건 이제 쉽게 말해서 이거는 주역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표현인데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걸 가지고 현재 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운이 어떠한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 주식 정길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이 수 기다린다는 거죠. 기다림의 때가 술과 음식이잖아요. 술과 음식이 가득한 잔치상과 비슷하다. 여기 때 이제 우라는 말은 어조사 우인데요. 비슷하다
닮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운의 기다림의 때라는 것이 그는 뭐다? 술과 음식이 가득한 그런 잔치성과 뭐다? 비슷한 그런 환경이다. 그러니 정코 판단컨대 길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코라는 거는 이거는 직역을 하면 이게 곧을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곧 빠르다라고 곧고 바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곧고 바르다 이런 표현인데 이 곧고 바르다라는 의미는 그냥 곧고 바르게 하니 길하다. 뭔가 해석이 좀 의미가 해석이 좀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이를 정자라는 정은 자전에는 이걸 정자는 점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점치다. 그러니까 점치다라는 거니까 현대어로 좀 언어를 좋다 하면 이게 판단하다, 이게 판단하다, 판단컨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컨대 길하다라는 거예요. 즉, 이 현재의 기다림의 그 때가 술과 음식이 가득한 자취상과 비슷해 보여요. 그 닮았다 이게. 그래서 판단컨대 길하겠구나라는 뜻입니다. 길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길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하면 길이라는 문자 그대로 길하다, 운이 좋다, 또는 일이 상서롭다, 좋다, 아름답거나 착하거나 훌륭하다, 또는 복, 행복, 길한 일, 좋은 일 등의 뜻이라고 이렇게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주 질문이 뭐냐면 이직운에 대해서 물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직운이라는 건 그 기다림의 때가 술과 음식이 가득한 잔치상과 닮아 있으니 판단컨대 길하다라는 거 뭐예요?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서롭다, 괜찮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면 자,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그 운세와 그 세분된 그런 카테고리에 따라서 운세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세 분석에 앞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역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조건 좋다 나쁘다의 이분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좋다 나쁘다는 그 결과가 아니라 가변성의 결과에 대한 게 변한다, 상황적이 변한다는 것이죠. 즉 주역은 괄호의 학문인데 좋다는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또 괄호를 행함으로써 좋게 된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쁘다 역시 괄호로 인해서 나쁜 것이기에 괄호를 제거하거나 또는 시정하면 나쁘다가 아니게 되는 그러한 가변적인 결과이지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그런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좋다, 나쁘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괄호의 덕목을 향하여 희망하는 바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선지적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주역 해석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단 좋다, 그러면 좋구나 해서 그냥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괄호 안에를 행함으로써 좋다가 되는 것이고 나쁘다라고 한다면은 괄호로 인해서 나쁜 것이기 때문에 괄호를 이렇게 시정을 하면 나쁘다가 바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세 분에서 보죠. 자, 운세 총론을 먼저 앞서 보면 이 괴는 이게 이제 수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괴. 수라는 말은 기다림이라는 뜻입니다. 기다림. 자, 이 괴는 수기가 이를 감이라고 하는데요. 수기, 물기라는 거죠. 수기를 품은 구름이 하늘에 있으나 비가 되어 내리지는 않은 때라. 그래서 막혀 있어 빨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때다. 그래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걸 자문으로 보면 등대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는 어떤가 보죠. 현재 운은 비로소 그 때가 이르는 것으로서 마치 술과 음식을 가득 차린 자취상과 비슷한 상황이라 좋은 때이다라는. 그러나 이 괴는 먹구름은 가득한데 비가 오지 않는다는 괴이에 아무리 길한 일일지라도 성급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급하면 되지 않는. 이게 갈로 열고입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를 제거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질문자가 보면 이직을 해야겠다 그러면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직은 굉장히 좋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지만 지나치게 성급하지 않다라. 그리고 위험 요소를 제거해라 그러면은 내가 갈 곳, 그죠? 내가 갈 곳을 이미 먼저 정해라는 거죠. 먼저 정하라. 선정하라. 먼저 정하고 난 다음에 이직을 하라는 것이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매우 좋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사업운과 장사, 그리고 부동산, 심지어 주식운까지 하나의 카테고리를 묶어보면 사업, 장사 모두 좋은 때이다. 다만 확장은 신중해야 한다. 좋은 때라는지만 이렇게 확장은 신중해라. 좋은 때니까 확장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확장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라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로 하며 장사는 불로서 물을 끓이는 괴상이므로 연회를 열어 먹고 마시는 상이다. 그래서 술장사, 밥장사, 이런 그런 식당업이죠. 이러한 것 등이 새로 시작하는 업종이라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또 물은 사람 또는 일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이제 물은 이렇게 스며들죠. 그죠? 물은 이렇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불러들인다는 의미이니 장사는 필시 고객을 이렇게 불러들이게 되는 그런 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필시 이익을 많이 얻게 된다. 그래서 길하다. 자,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 좋다라는 거는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확장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 등을 이행하신다면 매우 좋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됩니다. 자, 그리고 명예, 승진, 시험운 이런 걸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뭉쳐서 보면 이때는 지금 현재 운은 거죠. 이때는 소위 과거에 합격하여 연회를 즐기는 때라 잔치를 벌린다는 거죠. 이걸 이제 한문으로 하면 시위 농면 연락지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이 농명이라는 말은 되게 이제 과거에 급제를 한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한 그런 때라 하였으니 매우 좋은 운이다. 그러나 호사다마라 하였으니 매사 겸령하고 마무리를 잘 하라.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좋은 운입니다. 그리고 좋은 운이고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운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무리를 잘 하라는 것이고요. 승진운 역시 겸양하고 마무리를 잘 지어라. 이렇게 해서 분석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혼, 애정 이런 쪽으로 한번 볼까요? 결혼, 애정. 이 괴의 오효가 변하면 지천태가 되는데 이 퇴계의 오효에 제을기매라고 한즉, 자, 한즉 왕이 딸을 시집 보낸다 하미니 복덕을 받는 뜻이라 크게 형통한 운이다라는 것이죠. 조금 끊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지천태에서 이 태라는 말은 태는 왕비가 거처하는 궁전, 즉 우리가 덕수궁에 가면 교태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태전에 이 태자가 바로 주역의 지천태의 괴입니다. 지천태의 괴를 따서 궁전의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태괴라 그러는데 이 퇴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는 이제 지천태인데 이 보시다시피 지천태는 얘가 양이고 얘는 음이고 짝을 얘는 양인데 얘를 음이니까 또 짝을 얘는 양인데 얘를 음을 또 이렇게 짝. 모든 획 자체가 다 서로가 음양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짝을 이룬다는 뜻이죠. 짝을 배필이 된다는 것이죠. 음양이 교류를 하니까 만물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태라는 말은 이 크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크다의 의미에는 바로 이 음양이 교류를 하니까 만물이 크게 번성하는 그러한 기운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궁궐에 중전에
이름이 궁 이름이 이게 태전이라고 이렇게 이름한 것 역시 왕손들을 많이 이렇게 생산을 해서 후손들을 생산해서 그 왕실이 번성하여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특히 이제 뭐 언젠가 그 태전 즉 교태전 앞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을 이렇게 가는 가이드가 표현하기에 이 교태전을 왜 교태전이라 그러냐니까 일본인이 질문하니까 이걸 갖다 교태 즉 중전이 왕한테 교태 부린다고 해서 교태전이라고 하는 이루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을 하는 걸 보고 정말 참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도 조금은 역사 공부를 하고 가이드를 하는 것이 참 옳겠다라는 그런 씁쓸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혼과 애정으로 받은 좋은 혼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제을기매라 그런 왕이 딸을 시집을 보내는 그러한 것이니 굉장히 복덕을 받는다. 그리고 크게 형통한 것이다라고요. 그리고 또한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남자가 굉장히 좋은 혼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남자의 경우에서는 여성이 아주 중전과 같은 그런 좋은 혼처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산, 임신 이런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 운이 이제 등남 아들 운이다라고 했고요. 이때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제 식복을 타고난 아이들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코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현재 나이가 55세이지 않습니까? 55세이기 때문에 물론 늦은 만혼인들은 이런 얘기도 되겠지만 요거는 자기의 이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의 코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는 다른 표현을 말한다면은 자기 그 딸의 얘기를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결혼 애정운도 그렇게 해석을 본인의 어떤 만혼이나 또는 재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자기가 딸이나 아들에 대한 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해당되는 것을 이 명예는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시험을 치지 않는데 시험 운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은 그만큼 그러한 카테고리를 확장을 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탄력 있게 활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행, 출장, 이사운 이런 것들 변화운을 볼게요. 국내, 해외 모두 좋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운도 좋고 특히 1월, 3월, 7월, 8월이 매우 이사운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이왕이면 이렇게 북쪽과 서쪽 그러니까 북쪽, 서쪽 또는 북서, 서북 이런 쪽이 여행이나 이사하는 방향이 좋겠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툼이네요. 분쟁, 구설, 소송 이런 거죠. 힘들고 지친 다툼과 소송이 좋은 결과로 끝이 나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상대가 화해를 청하면 받아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주역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운, 질병운 거죠. 건강이 좋다라는 수술자는 무탈하겠고요. 그리고 질병자는 회복이 빠른 그런 시기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로써 질문자님 특히 69년생 현재 55세 닭띠셨죠. 이번에 특히 이분이 추가적으로 질문하셨던 게 바로 이직운이었습니다. 이직운. 그러니까 이직운을 마무리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직운은 매우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다만 앞서 말씀드리지만 성급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까요. 우선 갈 곳을 미리 정해라는 거예요. 미리 정하라. 미리 정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직을 결행하는 것이 좋겠는데 그 이직운이 좋기 때문에 아마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할 수 있을 것으로 주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좋은 직장을 다시 얻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을 또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자, 저는 이걸 꼭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고 지선이자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주역의 실용화와 대중화를 위한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입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은 우선으로 무료 답변을 해드린다라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자님께서도 바로 구독, 좋아요, 를 해 주셨기 때문에 무료 답변을 해드린다는 것, 우선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도 받고 싶다 하면 무료 상담 신청은 010-5278-0288번으로 보내주시면은 전화는 이제 강의와 또 상담으로 일절 사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도 해야 되고 또 상담도 해야 되고 또 석박사들의 논문 지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화로 물어보시는 거는 정중하게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문자로 이름, 성명, 남녀 구분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월, 일시, 음량력 구분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직업을, 그리고 또 이렇게 전반적인 코드로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더 추가해서 궁금하신 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적어서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은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동양학 박사 담은 김성수 교수였습니다. 자, 올 한 해 더 큰 힘이 되기를 응원하고요. 또 바라는 바 모두가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